자, 게시물 수정 있고, 그 다음에 삭제 있고, 이거는 딜리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보기. 이렇게 있겠죠. 상세 보기는 뭘로 할까요? 디테일이라고 하죠. 디테일.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게시판에는 이런 명령어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 현재는 게시물 추가랑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add와 list라는 기능만 현재 구현이 된 상태고요. 자, 이거는 올려놓으면서 할게요. 잠깐만요. 일단 11일차 수업 내용에다가 올려놨고요. 게시물 상세 보기, 그 다음에 삭제 요거는 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게시물 수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시물 수정을 보면은 자, 게시판에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업데이트라고 할 시에 수정할 게시물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겠죠? 그 게시물에는 이제 우리가 목록을 봤을 때 이런 리스트들, 그죠? 거기에 있는 번호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받았을 때 없다면은 없는 게시물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요. 있다면은 수정할 게시판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수정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제 나와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트를 다시 출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 예시. 요거를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를 제가 같이 여러분들이랑 구현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여기서 저장을 하면은 그 코드를 이해를 먼저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이해한 순간 문제는 나머지는 알아서 잘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코드는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자, 일단 여기다가 뭐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게시물 번호를 받아서 해당 게시물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get article by article numbe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름이 복잡하죠?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article의 number라고 해서 그냥 줄임말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입력을 받아야겠죠. 제일 처음에 게시물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쵸?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 입력 받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거 하나 찾아보세요. 일단 광수님 어떤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게시물 번호를 받아서 해당 게시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이 함수가 마지막에 리턴할 때요 해당 게시물을 리턴해 줄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게시물의 번호를 입력을 해요. 여기다가 내가 우리 처음에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얘네들이 나오겠죠? 번호 제목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그럼 얘 뭐 해줘야 돼요? 뭘로 감싸줘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감싸줘야겠죠. 그럼 우리가 입력받고 정수화시키면은 그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 변수에. 자, 그 다음에 자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요. 초기 값으로 넌을 넣어줄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의미는. 그 다음에 자 포문 쪽에서 article in article 자, list라고 하면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얘네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수정하겠죠. 이 후문을. 자, 그때 만약에 아티클의 번호가 우리가 입력한 넘버랑 같다면은 타겟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아티클을 그대로 넘겨줘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턴
타겟. 이렇게 해주면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해줘야 될까요? 이제 게시물 수정하려고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선택한 게시물을 수정하는 함수. 업데이트 아티클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언제 실행된다? if 우리가 입력한 게 업데이트다. 그럼 수정해야 되네. 그때 이렇게 실행하게끔 만들어놔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어딨냐? 여기 구현해야겠죠? 자, 여기도 똑같이 타겟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때 이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자, 이거 따라 적지 말고 보세요. 그냥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따라 적는다고 해도 이거. 자, 만약에 타겟이 none이라고 하면 뭐예요? 없는 게시물 번호입니다. 라고 알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if 아니다. 여기다 else 치면 되겠죠. 그냥. 그 다음에 타이틀 입력받고 input 자, 수정할 제목 여긴 내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body 이렇게 하고 타겟에 제목에다가 타이틀 넣어주고 여기다 내용 넣어주고 아이고 이렇게 내용 넣어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코드? 요거 실행해 볼게요. 자 뭐야 이거 자 총 1, 2, 3 비밀번호 1, 2, 3, 4 그 다음에 리스트 해보면은 테스트 데이터 잘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dd 했을 때 8월 31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업데이트 해볼게 아니다 다시 한번 리스트 해보면은 게시물 추가 잘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업데이트 하면은 게시물 번호 입력하래. 그럼 처음에 저는 5라고 해볼게요. 5라고 하면은 없는 게시물 번호다 라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업데이트 다시 한번 업데이트라고 했을 때 나 4번 게시물 수정할래. 수정할 제목 수정한 8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면은 내용이 잘 수정됐어요. 자, 결국에는 요 함수를 잘 만들어서 해당 게시물을 반환만 하는 코드만 한 줄 짜면은 요거는 하는데 문제 없죠. 그죠? 다시 입력 받으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코드에 대해서 제가 저장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해 안 되면은 질문하시고요. 여기서부터 혹시 못한 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냥 이 코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단, 요 안쪽에 하나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남은 거 뭐 있어요? 삭제, 그리고 저기 뭐야, 수정, 그 상세 보기, 요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조금 드릴게요. 남은 거 사항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일단 게시물 삭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서페이지 문제.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게시판 명령어 입력해서 딜리트 나오죠? 자, 삭제할 게시물 번호 입력하면은 4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없는 게시물인 게 맞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3 하면 삭제가 완료되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함수를 잘 활용하면 돼요. 요거를 자, 그거는 여기다가 좀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함수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딜리트 아티클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언제 호출한다?
우리가 입력한 게 delete라고 명령어를 줬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target이라는 변수를 여기다가도 써줘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타겟에 값이 none이라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라고 하면 프린트. 자, 없는 게시물 번호입니다. 그리고 들어있다면 else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article list.remove 그 다음에 타겟 삭제하면은 프린트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겠죠. 타겟의 번호가 이렇게 써주면 안 되는구나. 요거는 좀 이따 일단 여기까지 일단 되는지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했을 때 일단 통 1, 2, 3, 1, 2, 3, 4 그 다음에 리스트 하면은 1, 2, 3번 게시물 나오죠. 그 다음에 리스트래 add 하고 추가를 해줘요. 그 다음 리스트 해보면은 해당 게시물의 번호도 추가가 됐고 제목도 이렇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업데이트는 아까 해봤으니까 딜리트만 해보죠. 자, 5번 해볼게요. 없는 게시물을 그 다음에 딜리트 3번 하면 삭제 완료가 됐대요. 그 다음에 리스트 가서 보면은 3번 게시물은 제거가 되었다. 그 다음에 EXIT로 요거 꺼주고 일단 요거 저장해놨으니까 한 2분 정도 한번 코드를 살짝 봐보세요. 해볼게요. 자, 일단 게시물 수정 삭제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제 상세 보기를 해야 돼요. 자, 상세 보기를 좀 볼게요. 상세 보기 이렇게 있죠. 상세 보기를 볼 때 이 댓글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해놓은 거고요. 댓글은 무시해도 돼요. 결국에는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디테일 했을 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줘야겠죠, 당연히.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똑같아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요. 아이고. 자, 선택한 게시물을 상세 보기 하는 함수를 구현할 겁니다. 자, 디테일 아티클 라고 만들게요. 마찬가지로 타겟 그 다음에 이 함수 호출. 자, 이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굉장히 편하죠, 그죠? 타겟 0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프린트 없는 게시물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일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게시물 목록 그 다음에 프린트 번호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작성자 제목 들어가고 내용 들어가고 작성자 들어가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홈 1, 2, 3 1, 2, 3, 4 자,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이거 코드를 안 적어요. if 디테일
디테일 아티클 적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 디테일 게시물 번호 몇 번? 1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1번은 소니의 축구교실 축구강좌 작성자 소니다. 맞는지 확인해보면은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이런 거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게 없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뭐 상관없고 아래 가서 좀 써줄게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거 이제 할 때 이제 게시물 수정 완료됐다고 나와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왜래? 이렇게 적어줄게요. 번 게시물이 삭제가 삭제가 아니죠? 게시물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넣어주고 그대로 복사해서 딜리트 쪽에다가도 적어줄게요. 적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 자, 1, 2, 3, 3파 딜리트, 업데이트 먼저. 업데이트, 제목 1, 번호 1,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수정되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리스트 보면은 리스트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해보면은 1번 게시물에 이렇게 수정을 했죠. 아직 부족한 건 많아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어떤 부분이 좀 더 추가되면 좋은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딜리트. 자, 1번 하면은 1번 게시물 삭제가 완료됐다. 일단 자,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삭제를 하던 수정을 하던 자, 원래 게시판에서는요 본인이 쓴 글에 대해서만 삭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권한 같은 것도 줘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삭제를 하려면은 그 해당 게시물의 뭐 아이디랑 이거랑 비교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 삭제가 안 될 경우는 그 아이디랑 지금 로그인한 아이디랑 일치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것도 생각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최대한 간단하고 그냥 엄청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 여기다가 아까 댓글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댓글을 달았을 때 뭐 작성자 누구 하면서 내용 뭐뭐뭐 이런 식으로 댓글까지. 근데 그 댓글은 상세 보기 했을 때 나와야 되겠죠. 그냥 리스트 했을 때 나오면은 좀 보기가 그러니까. 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한 거를 저장을 눌러 드릴게요. 여기서 부족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실행하면 로그인 먼저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행하자마자 출력으로 로그인 또는 뭐 회원가입 이런 거 해놓으면은 1번 입력했을 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고 2번 입력하면 회원가입 해가지고 유저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주면 되잖아요. 그거죠? 여기다가 어펜드 해가지고 로그인 할 수도 있게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원가입 시에 일치하는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하는 것도 우리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번 해봤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추가해 보실 분들은요 더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우리가 할 건 여기까지 저장해놨어요. 자, 이어서 해볼게요. 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언어입니다. 그쵸?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OOP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OOP라고 하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 그래서 파이썬은 뭐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OOP의 특징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건 뭐 그냥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냥 뭐 천천히 수업 때 해보는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혼자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자, 클래스는 이제부터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객체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한다. 클래스라는 거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캐릭터 전사라는 것도 있고, 궁수라는 개념도 있고, 또 자동차라는 것도 있고요. 비행기, 사람,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현실에 있을 법한 것들을 객체로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또 가상에 있는 가상 인물에 대한 것들도 객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자동차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난감을 하나 샀어요. 조립을 해야 돼. 레고 같은 거를. 근데 그게 많이 만져본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설계도 같은 거잖아요. 안에 설명서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객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즉 설계도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요 아래 나온 것처럼 현실에 있을 법한 것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가상 속의 어떤 인물들도 객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 즉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래서 그 안에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건 특징을 말합니다. 이거는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사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거기에 체력이나 만화 또는 공격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방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공격하다, 방어하다 이런 것들은 기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객체가 객체를 지칭할 때 이거를 객체라고 하고요. 자, 객체가 클래스랑 연관지어서 대상을 지칭할 때 이거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객체 이거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객체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서드, 즉 우리가 배운 함수를 함께 묶어 놓은 걸 말해요. 그래서 객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추상화하고요, 캡슐화해서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고 그리고 모듈화하는데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자동차 객체라는 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있는데, 자, 자동차 객체의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자,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색상이라는 것도 가질 수가 있고요. 속도가 얼마큼 나가는가 이 차는, 그죠? 그런 것도 가질 수가 있고요. 모델이라는 것도 가질 수가 있어요. 차량의 어떤 모델 하죠, 그죠? 그런 것 등등을 가질 수가 있다. 뭘로? 속성으로. 그 다음에
자,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배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메서드라고 메서드 호출하세요. 메서드 정의하세요. 이러면은 그냥 함수라는 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메서드 함수라는 거는 자, 아까 위에 이런 것들 있죠. 기능들. 자, 가속, 감속, 방향 전환. 뭔가 좀 동적인 것들 있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 등의 행동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우리 파이썬에서는 거의 모든 게 객체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그리고 문자열, 그 다음에 리스트, 그 다음에 함수 등등 모두 객체로 취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객체들은 이제 이렇게 각각의 특성,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자, 클래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펄슨이라고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요. 내가 안쪽에다가 아무것도 정의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패스라는 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클래스가, 펄슨 클래스가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클래스가 하나 정의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진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펄슨이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뭐냐면요. 자, 진은 펄슨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변수 진에 할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면은 즉 객체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 정의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 안쪽에다가 함수를 정의할 때 첫 번째 매개 변수, 매개 변수죠? 여기 매개 변수로 셀프라는 거를 거의 써줍니다. 사용해서 현재 인스턴스를 나타낸다. 그래서 함수 내에서는 이 셀프라는 거를 통해서 해당 인스턴스의 속성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가 자, 헬로우라고 해도 안 나와요. 자, 보시면은 그런 거 없다고 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얘는 정의가 되었긴 했지만 자, 들여쓰기가 한 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요 클래스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진이라는 객체, 그러니까 요 객체를 만들었는데 얘는 뭘 보고 만든 거냐면은 펄슨 클래스, 즉 요 클래스를 보고 이 진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이라는 객체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안쪽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점 헬로우라고 해주게 되면은 본인이 얘를 보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자기 안쪽에 있는 이 헬로우라는 어떤 기능, 즉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안녕하세요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이라는 거의 타입을 한번 쭉 보면은 자, 보세요. 클래스 펄슨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객체는. 진이랑 객체는. 일단 여기까지. 더 하면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한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포문이라는 거는 뭐 반복문 이런 건 어렵지 않죠. 리스트나 이런 거는. 그러면은 자, 데이터 입출력 프로그램 있죠? 첫 번째, 이거 혼자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덱스 슬라이싱, 문자열 기초 문제 있잖아요. 이거 혼자 다 깔끔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딕셔너리. 그러니까 게시물 관리 프로그램. 이거 혼자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OOP란 뭔가. 그리고 같이 OOP의 특징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하지 마세요. 클래스 이런 거는 짧게 나갔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요 네 가지만 하세요. 숙제로. 숙제가 아니고 뭐 숙제라고 내주면 제가 검사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요 네 개는 주말에 내가 시간이 된다 하면은 자 요거 혼자 풀 수 있어야 되고 요것도 혼자 할 수 있어야 되고 요것도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 단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요런 식으로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OOP라는 게 과연 뭔가 그 다음에 그거에 있어서 특징은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어디 검색해가지고 그냥 이게 OOP 특징이구나 하고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이 아닌 어떤 문서나 어떤 누가 올려놓은 글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열심히 하세요. 도대체 저게 뭔 말이지 저걸 왜 하지? OOP 특징에 뭐 캡슐화 이런 거 뭘까? 대충 치면 나옵니다. 여기다가 자 볼게요. OOP에 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자, 눌러보면은 자, 뭐 절차 지향 나오고요. 객체 지향 나오죠. 자, 절차 지향은 뭐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시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상화시켜서 상태와 행위를 가진 객체로 만들고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로직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모듈화, 캡슐화로 인해서 유지보수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객체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래밍에 재사용성이 가능하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코드를 설계하고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객체 제한 프로그램의 특징 네 가지가 있죠. 추상화, 캡슐화, 상속, 가용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한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오늘 한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요. 그리고 11일차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질문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고 40분까지 열심히 좀 들여다보고 40분부터는 가셔도 돼요.